어, 자, 브레인을 공부해보면, 그 브레인을 공부해보면, 꿈을 병하면 이제 좀 명확해져요. 브레인이 어떻게 작동하는 걸 알아요. 브레인 24시간 중에 한 7, 8시간 꿈이니까네, 잠을 자니까네, 잠자는 브레인, 그 다음에 병리적인 브레인, 정신 이상, 이거 두 개를 공부하면 굉장히 명확해요. 브레인이 사실은 브레인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정신병리적인 거 하고 꿈, 이거 두 개예요. 그 먼저 손에 잡히는 거는 정신병리적인 거예요. 그건 회로적으로 뭐 케미칼적으로 따라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브레인과학이 발달한 거에 90%는 이쪽 여러 각종 정신질환에 때문에 발전한 거예요. 맞죠? 그 비율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면 뒤집으면 정상인의 브레인은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정상인이라는 거 없잖아. 그냥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브레인은 더 어렵다는 거예요. 흠집이 없으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마찬가지요. 자, 우리가 병리적으로 감기가 걸렸다. 뭐, 갑자기 안 좋은 폐병이 걸렸다. 쭉쭉 암이 걸렸다. 명확해지잖아요. 그거는 몸이 아프고 침대도 못 일어나고 하니까 그거는 저 사람 잘못했는데 찾아보면 돼요. 근데 우리 일생은 사실은 병 아닌 기간이 더 길잖아요. 됐죠? 그 다음 관리를 잘하면 90대까지도 신생하게 사는 분 있잖아요. 그럼 정확히 물어야 될 파인트는 병리적인 게 아니고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 진짜 기가 막히게 생생한 사람이 있어요. 아, 그 이야기 생각났는데 어제 내가 좋아하는 프로가 뭐냐면 텔레비전 거의 안 보는데 공부하다가 잠깐 나왔고 우리 집 사람이 텔레비를 이렇게 간혹 보잖아요. 그럼 내가 옆에 가서 뭘 보나 이렇게 봐요. 보는데 좋아하는 게 나는 자유인이들 많이 좋아해요. 그 프로 볼 때는 일부러 내가 이렇게 가서 같이 보는데 자연인. 나 그 프로 진짜 이 마음에 들어. 근데 그거 나오는 사람들 내가 또 있다. 나는 잘 분류를 잘 하잖아요. 분류를 딱 해보면 거의 한 패턴이 90% 뻔해. 그 뭐라면 약간 그러건데 어제는 내 분류를 좀 벗어난 사람이 나왔어요. 어제 편 꼭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나이 80대예요. 80대인데 일단 그 사람이 생긴 형태가 얼굴이 피부 이런 거 봤더니 그냥 60대 후반이에요. 기본적으로 산에 살면 상식적으로 바깥을 노출 많이 되고 자외선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일들이 거치기 때문에 피부 노화가 빨리 와요. 그건 상식인데 이 사람은 생생해 일단.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표라는 걸 잘 봐야 돼요. 어떤 현상을 볼 때 저건 유니크하다, 저건 볼만하다. 자기 아들, 딸이 있어요. 부인도 있어요. 80된 사람이. 근데 자기 아들이 그 여름 휴가 때 딴 데 안 가고 자기 그쪽 산에 와갖고 며칠씩 같이 자고 간다는 거예요. 특이한 패턴이죠. 나는 그런 경우는 하루쯤 와갖고 있다가 아이고 여기 벌레도 많고 뱀도 나오고 몸이 사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은 엄청 심한 병에 걸렸어요. 조금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화공인가 전공을 해갖고 외국에서 한 10년 이상 살았고 쪼매는 회사도 했고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몇 살 때가 내가 앞부분을 못 봐갖고 근데 뒷부분 한 10분만 봤는데 한 10년을 외부에 있었고 그 아픈 적이 얼마나 무슨 병이었대? 호수를 꽂고 그건 안 나오는데 호수를 꽂고 얼마나 오랫동안 보냈는 걸 짐작하는 멘트가 나와요. 그 부인이 당신이 다시 한 번 더 이 정도로 아프면 이제 수발 들기 너무 힘든다. 그러면 적어도 5, 6년 이상 그렇게 했을 거 아니요? 그래, 호수를 꽂고 몇 년이 살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거의 그 상태에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상황을 오랫동안 겪은 사람이요. 이 진짜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볼 때 그런 이야기를 간혹 들어요. 그러니까 말기 암 환자들이 산에 들어가고 그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사람들 간혹 있잖아요. 많이 주변에 들어보니까 꽤 있어요. 이제 그 상황도 이제 면역학을 해보면 이제 드디어 그쪽 가장 애매할 수 있는 또 비과학적으로 느꼈던 그 부분이 드디어 서치라이트를 이제 드디어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왜 면역학을 그렇게 기분 좋게 공부하느냐 하면 주변에 나는 이제 특히 우리가 남자들은 특히 더 그래요. 그런 상황이 덥을 벌어지고 도대체 해결할 때는 산으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수도하는 거 말고 그냥 산으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생물학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어쩌면 최고의 선택일 수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게 면역학을 공부해보면 확 느껴져요. 자, 우리가 도시에 살면 우리 면역 시스템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 환경이 굉장히 안정되고 특화되어 있는 환경 속에 적응했잖아요. 그래 4, 50년 보냈잖아요. 그러면 산에 들어가서 산다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온갖 것을 지저분하고 모든 게 어설프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버틴다는 말은 면역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자연에 물려받았던 이 면역이 전부 자연에서 왔잖아요. 이걸 모든 걸 100% 다 쓸 수 있는 유일한 환경이 나는 자연이다. 난 그렇게 봐요. 근데 내가 분류하는 걸 보면 그거 들어가기 전에 저 사람들이 기본 여러 가지 과학적 지식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은 사람은 좀 황당한 신념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나는 산으로 간다 이 말이 흔히 말하는 도저히 나설 수 없는 그런 병에 있어서는 모르는 팩터가 많은 이런 데 있어서는 이제 내가 이런 걸 좀 공부를 하면서 참 그럴 수 있구나. 자,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용어에 그냥 머추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뭐쩌란 말이에요, 이게? 머추레이션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성숙대에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몇 년도 성숙대가?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떤 상황이야? 무슨 말이냐면, 저거에 머추레이션이라는 단어로 그냥 뭉뚱그린 속에 그 엄청나게 많은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저게 어벙벙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저 패스웨이가 찾아보면 10개도 넘어요, 찾아보시면. 전부 다 상당히 버리에이션이 커요. 아직 다 모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내가 제시하는 거예요. 머리카락 단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면적에 단백질이 몇 개 있다? 5,000개나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다 알아? 어떻게 하겠어요? 그 5,000개에 상상할 수 없는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행상했던 말이 건강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마라. 두 번째, 조심하라. 그 다음 조심하게 행동하라. 그 다음에 조심하라. 이제 그 말을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 언론 팩터들이 어마어마한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우리의 한 일요일날 몸이 처지는 건가 이 다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면역학은 진짜 대단하다 봐요. 거의 입자 물리학 수준이에요. 제가 느낀 거. 여러분들 올인해보냐는 면역학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사람 사는 환경들은 또 보면 어느 집에 방금 월세 어디가 살아도 꼭 뭐 고로 정해진 뭐 우중충한 데가 사는 사람도 있잖아. 일부러 돈 문제가 아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이 전체를 놓고 보면 내가 뭘 선택하는가 그 모든 것이 저는 면역하고 관계 있다 봐요. 오케이. 자, 그 정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 것 같죠. 그 중요도가 아직 다 평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후군으로 가기 이전 단계 우리 삶의 거의 한 60% 70%를 점하고 있는 자, 우리가 만약에 100살까지 산다면 한 60살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대충 다 살아가잖아요. 뭐 조금 잔병 있대도 뭐 그냥 대충 가잖아요. 암이 아닌 이상 가잖아요. 그때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 이 용어가 원래 최고 용어라고 보여요. 뭐라 했어요? 이게, 자, 이거 이야기해요. 왜 이게 병리적까지 연결될 수가 있느냐를 내가 보여줄게요. 이게 바로 모노클론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자, 모노클론 상태란 말은 뭐냐면, 항체가 하나에 특화돼갖고, 하나에, 자, 머리카락 단면에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공간에 단백질이 5,000개 있는 상황인데, 자, 그 중에, 자, 뭐, B세포 같으면 그 중에 적어도 반 이상이 저거잖아요. 저 BCR이잖아요. BCR로 관점 보면 이거는 전체 BCR로 봐도 돼요. 지금 바로 항체. 이 항체가 모노클론이란 말은 하나에 대해서 무수하게 많이 콜론을 만들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다양성이 극단적으로 훼손이 됐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옛날부터 뭐라 그랬어요? 음식은 어떻게? 골고루 먹으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응하는 게 하나만 됐다. 그리고 이게 하나만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게 코로나19 왔을 때 하나만 대량으로 만들어내야 되죠. 그게 바로 모노콜론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는 거예요. 됐죠?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환경이 바뀌면 전화하는데 스위칭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따라하셨나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그 대부분 문제는 이게 어디로 귀결되느냐 하면 나이트 체인하고 헤비 체인의 균형 맞는 생성 레이트에 다 귀결된다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 균형이 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사회 전체로 특별한 스트레스가 오면 피지컬, 케미컬 스트레스가 오면 이 조절작용이 언밸런스를 일으켜버린다나요. 그러면 초기에 몇 년간, 심지어 몇 년이 아니고 10년, 20년간까지도 병리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저 보면 항상 시들시들한 사람, 그러니까 틈만 하면 조는 사람, 그 다음에 질문을 해도 항상 빗나가는 사람. 이제 이거 심리적인 문제잖아요. 정신적인 문제도 나는 이쪽 영역까지 있다 봐요. 어떤 사람은 짧게 표현해도 탁탁탁탁 전곡을 찌르는데 공부를 많이 해도 뭐 이야기를 보면 옆으로 항상 옆으로 빗나가고 그 뭘 해도 내가 보면 좀 황당한 거야.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너무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걸 말하면 언밸런스예요. 뭐냐면 모노클로닉 하나로 뒤덮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공부를 하다가 왜 실력이 빨리 안 늘고 이런 거 할 때 다시 뒤집어 봐야 돼요. 나는 뭐 하나에 너무 꼽혔는데 그 하나에 꼽힌 게 원래 되게 중요하면 괜찮은데 사실은 다른 관점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야. 근데 그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내가 봤더니. 잡히는 사람도 있죠. 내가 뭐 실명 들기 좀 그런데 우리 단체도 많아요. 야, 뭐 제발 좀 그런 거 그 정도 하고 예, 밤 12시 넘었는데 자꾸 그 자료부터 보내면 안 되지. 다 자는 시간에.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게 언밸런스예요. 언밸런스. 그 사람들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진도 그래 진도. 너무나 할 이야기가 많아요. 진도. 그게 무슨 말이야. 그 간단한 센스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센스라 부르는데 센스가 없어요. 나는 보면 너무나 자명한데 밤늦은 시간에 보내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도 그 사람은 몇 번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고. 꽤 많아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덥다 하고 어떤 사람이 춥다 하면 어떻게 되죠? 껐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껐다 껐다는 못해. 그걸 몰라. 그게 뭐죠? 지금 이 조절 문제예요. 모든 생명 현상은 이 조절 문제밖에 없어요. 예, 이 면역 반응을 왜 공부하는 게 나는 명상하는 거, 철학하는 것보다 10배 이상 이게 더 낫다고 봐요. 이걸 딱 공부를 하면 이거 실체니까네. 이거 조절이에요, 조절. 이 조절이 밸런스를 언제 못 맞추느냐? 스트레스 받으면 못 맞춘다는 거예요. 예, 오케이, 그 정도. 자, 그래요. 또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T세포 들어갑니다. 자, B세포 뒤에 다 들어오고, 자, 이쪽으로. 자, 이 칠판질로 돌려주세요. 이쪽으로. 전부 다. 요 공간에 빨리 쓰겠어요. B세포 얘기. 제발 센스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센스 있는 사람. 예. 센스 있는 사람은 수업 시간에 졸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간혹 유전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해요. 그거는 이제 거의, 유전적으로 잘못된 거. 예. 자, 됐어요? 자, 빨리 할게요. 여기서부터. T세포. 자, T세포도 다 동일해요. 패턴을 보시라. S, 헤마토, 포에틱, 스템셀 이렇게 가면 돼요. 자, 이거는 무조건 어른이 될 때는 골수에서 나옵니다. 골수. 주로 장다리뼈, 팔뼈도 나와요. 갓난아기 때는 어디 나올 거예요? 그거는 갓난아기 될 때는 간에서 나와요. 리버. 그 다음에 야가 T세포입니다. T세포. 그 다음에 동일해요. 프로티가 나와요. 프로티. 자, 그 다음 뭐예요? 저쪽 동일해요. B세포가 동일해요. B세포만 정확하게 하면 T세포 그냥 그저 먹어요. 그렇죠. 프리티가 나와야 돼요. 프리티가 나오고, 이 프리티가,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T세포가 돼요. T세포가 되면 T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알파, 베타, T. 그 다음에 델타, 감마, 델타, T. 자, 빨리 합니다. 알파, 베타, T하고 감마, 델타, T를 불러요. 요게 이제 이게 논문에서 많이 나오고 일반적으로 그 이야기를 안 해요. 대부분 90%는 알파, 베타, T만 이야기를 해요. 알파, 베타, T가 나오고, 감마, 델타, 요거는 창자나 일부 있는데 한 5% 정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자, 먼저, 알파, 델타, B, 이런 말이 어디서 왔는가를 먼저 규명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저걸 그려야 돼요. TCR. 됐죠? TCR을 좀 빨리 그려볼게요. TCR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니트 하나, 유니트 두 개. 상당히 간단해요, TCR이. 그리고 BCR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 빨리 합니다. 자, 다 그려놔놓고.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곧장 이렇게 있고, 이 꼬리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인지질막이 세포막 이렇게 돼 있어요. T세포막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두 개 꼽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악세사리가 두 개 있어요. T세포는 여기 붙어있는 악세사리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B세포보다 T세포에서는 이거 갖고 분류를 하니까네.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면역학을 공부할 때는 먼저 한 5분 동안에 B세포 리셉터하고 T세포 같이 그려놓고 시작했어요. 항상 그 습관이 좋아요. 요것만 확립이 되면 거의 안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자, 어텐션. 자,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 알파 1 유니트, 이게 알파 2 유니트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알파 1, 2. 요거는 베타 1, 베타 2 유니트예요. 자, 일반적으로 한 유니트가 대략 아미노산 100개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요게 어려워요. 요 붙었던 액세서리가. 요게 뭐냐 하면 끝에 이름을 알아야 돼요. 끝에가 엡실론이에요. 요것도 엡실론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 안에 두 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델타 감마 유니트예요. 됐죠? 자, 요 용어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요 좀 특이하게 이 두 유니트가 이거는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저는 비교해 보세요. 이거 같이 그려주는 게 좋아요. 저는 결합이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이항화 본드로 결합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통칭으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오케이? 요거 두 개를 묶어갖고 부르는 이름이 CD3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CD4, CD8 기억나죠? 바로 그것도 같은 이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됐죠? 예. 자, CD 뭐 약자예요? 클러스터 오브 디퍼렌시에이션. 자, 이거는 CD 계열은, 잘 떠서 빨리, 적어서 빨리. CD 계열은 단백질이 몇 종류나 있나 하면, CD 계열은 거의 한 400종류 돼요. 그 CD 계열을 어디에 쓰느냐 하냐면, 다른 학자들이 쓰는 게 아니고, 생물학회 중에서 면역학 하는 학자들이 주로 써요. 그래서 면역학 하는 사람들이 B세포, T세포에 붙어 있던 악세사리 단백질을 분류하는 게 1년 넘버로 CD1, CD4, 뭐 쫙 분류를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CD28.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게. 그럼 그 CD28 같으면, 뭐냐면 막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을 듣고, 그 다음에 CD3Z 같으면 IATM인가? 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들이. 그래서, 자, 이제 다룰거요. 그러면 요거에 또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요건 또 액세서리가 이쪽에 또 있어요. 요거에서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 액세서리가 특히 중요해요. 바로 2018년 노벨상 받았는 그쪽으로 가려면 요 두 액세서리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CD3Z라 불러요. 요 각각을. 이걸 자, 이건데 빨간 걸 적어줄게.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CD3인데 Z. 요 뭐 요렇게 쓰잖아. 됐죠? 뭐 G 뭐 이게 있잖아. 엡실론인가? 네, 이거 있어요. 요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에타, 요게 엡실론이고 델타, 감마, 엡실론 같은 거고 요거는 제타예요. CD3라는 거예요. 됐죠? 자, 이걸 이해하는 게, 자, 결론부터 했고, 시간 그러니까요. 이게 노벨상을 받게 되는 게, 노벨상 받고 지금, 자, 텐션. 저 얼굴 보세요. 자, 이런 정도 알아야 돼요.
면역, 그러니까 항암 치료가 크게 세 단계로 거쳐왔어요. 지금까지도 메인 항암 치료는 뭐라 그러죠? 화학요법이라 불러요. 됐죠? 화학요법. 케미칼적으로 주사 맞는 거. 항암 치료 들어보셨죠? 그럼 머리도 빠지고 막 옛날에 이야기 봤잖아요. 주변에 많이 봤었잖아요. 그건 항암 치료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큰 부류는 방사선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분류하는데 지금 인류가 항암 치료에 최고로 하는 건 과학적으로는 바로 면역 항암 치료라 불러요. 예. 그게 우리 이제 생활권역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제 그걸 왜 하느냐면 그 치료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억대 단위요. 그래서 이거는 그 면역 세포를 빼내갖고 그 형질을 바꿔갖고 DNA를 조작해 바꿔갖고 다시 갖고 와서 내 이쪽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몇 달 걸리고 돈이 1억 이상 넘고 하기 때문에 일반은 안 돼 있는데 과학적으로 이게 연구가 오랫동안 진행되는데 그 초기에는 사이비 과학으로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너무 기적적인 현상이 몇 개 드러나면서 이게 노벨상을 받으면서 이제 이쪽으로 물고 확 열린 거예요. 그걸 넘어서 갖고 과학적으로 보면 이 면역 항암제를 이해하면 세포 생물학 전체를 감통하는 그 무엇을 알게 돼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면역 항암제는 한마디로 또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이거 좀 해야 되는데 뭐냐면 지금 아직 소마틱 하이퍼 뮤테이션 노벨상 받은 그걸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뭐냐면 1000억 개도 넘는 항원이 들어와도 다 막아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능력을 훔쳐오는 거예요. 첫 번째. 그건 어디죠? 바로 B세포에서 갖고 있죠. 항체에서 갖고 있죠. 항체에서 갖고 있는 무지하게 많은 선택 능력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T세포가 또 막강한 건 뭐냐면 T세포는 바로 그 세포 내에 그 세컨드 메시지를 통해서 세포 내에 이걸 전파하는 이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결합한 게 면역 항암제예요. 어렵게 이야기할게요. B세포의 특징, T세포의 특징을 결합했다. 그리스 문자로 뭐라 그래요? 그걸 키메라로 불러요. 그 유명한 쾌라. 우리 CRT 약자가 뭐냐면 키메릭 뭐죠? A는 안티바디가 아니고 안티젠. 그리고 R은 뭐냐면 리셉터예요. 키메릭 안티젠 리셉터예요. 그럼 안티젠은 뭐죠? 항원이잖아요. 어떤 항원이 들어와도 리셉터에 대니까 리셉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무수하게 수천만 종류의 물질이 들어와도 그걸 다 알아맞추면 되잖아요. 그 능력 누가 갖고 있어요? B세포가 갖고 있잖아요. 항체잖아요. 그게 항체의 그 능력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걸 알았대도 이걸 전파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 세포 내에 전파하는 능력, 그 전파하는 능력이 결국 정식작용이나 많은 복잡한 그걸 해요. 실제로 능력은 이쪽을 잘 해줘야 돼요. 그 설계를. 그래서 그쪽을 바로 T세포에서 갖고 오고 TCR에서 갖고 오고 결국은 TCR하고 BCR의 키메라예요. 자, 이제 중요하죠. 그래 이 두 그림만 알면 여러분들 면역 항암제의 핵심을 다 이해한 거예요. 놀랍잖아요. BCR 플러스 TCR 그 두 가지 장점을 키메라식인 게 지금 인류가 알고 있는 항암의 최프론티어예요. 됐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하는데 그때 쓰는 게 바로 CD3예요. 요거요.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바로 카터-T가 바로 뭐냐면 들어보셨죠? 카터-T. 이렇게 좀 그 유명한 이 노벨상 받았는 카터 이쪽 시스템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야. 나 이게 딱 색깔로 그려줄게. 너무나. 자, 기발한 착상이에요. 자, 먼저 이쪽에 적어줄게요. C. 이게 바로 면역 항암제의 기본 구성 요소가 의외로 간단해요. 노벨상 받았는 이게. 자,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B세포에서 갖고 온 거예요. B세포에 뭐냐 하면 바로 헤비 체인 그 다음에 라이트 체인을 그냥 갖고 온 거예요. 맛있어. 대단하죠? 자, 직접 우리가 헤비 체인, 라이트 체인 했잖아요. 저 두 개만 갖고 온 거예요. 헤비 체인, 라이트 체인을 저거 요소가 4개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하면 4수 중에 베리어블, 이게
가장 핵심을 했던 잘했다. 베리어블 갖고 와야 되겠죠. 식별할 수 있는 베리어블 따르셨나요? 자, 그 베리어블 H, 그 다음에 베리어블 라이트요. 이제 감 잡았을 거예요. 저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베리어블, 두 개 베리어블을 갖고 오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야가 요렇게 해서 바로 세포 막에다 박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핵심은 또 어디 있느냐 하면 이제 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누굴 걸 쓰느냐 하면요. 기가 막혀요. 안으로 왔을 때는 저쪽을 써요. B세포 거를 써요. T세포 거를 쓰는데 안으로 막 단백질이잖아요. 막 간통 단백질이 대략 아미노산 20개 정도예요. 야를 뭘로 쓰느냐 하면 CD28을 써요. 트랜스 멤버린 막 단백질이요. 그 다음에 쓰는 유니트가 바로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계속 1세대, 2세대 그 자료를 보면 많이 나와요. 요거에 3개를 써요. 이 전부 다 어디서 왔냐면 T 단백질에서 왔어요. TCR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걸 키메라라 불러요. 따졌네? 예. 이쪽은 바로 뭐냐 하면 바로 TCR에서 온 거예요. 바로 이쪽은 뭐냐 하면 이쪽은 PCR에서 온 거예요. 이제 명확해졌죠? 예. PCR에서 온 거 반, TCR 본 건데 이쪽 세포 안에 바로 그 세컨드 메신저 하는 이게 뭐냐면 이게 코 모듈레이터. 코 모듈레이터. 이게 동시에 작용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요아가 뭐냐면 요게 지금 제 4세대 카트입니다. 가장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카트가 뭐냐면 이걸 많이 바꿔봤습니다. 이쪽 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인터루킨 2 베타 단백질을 여기다 뽑는 거예요. 야가 왜 중요해지느냐 하면 이게 지금 가장 최근에 이쪽 계열로 가는데 이게 가장 최근 버전입니다. 이게 어디로 가느냐면 무슨 시그널 패스를 건드리냐 하면 STAT. 자, 기억납니까? STAT. 예, 이거 시그널 트랜스듀스 뭐 하고 한 거잖아요. 예, 이것도 메인 대장이잖아. 예, 패스 STAT 패스웨이 하고 그다음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야누스 그린디, 야누스 FAK. 기억나네. FAK 맞을 거야. 야누스, FAK? 갑자기 기억나네. 맞아요. FAK에 따라서. 하여튼 이게 메인 패스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간단해요. 경부고속도로냐, 무슨 도로냐 빨리 찾으면 돼요. 이게 그래서 그만큼 놀라운 거예요. 이게 경부고속도로예요. 뭐예? 바로 면역 반응이 경부고속도로예요. 모두 일로 들어가고 저거 다 조율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여러분 나중에 다음 주 목요일 날 내가 보여줄게요. 이 원본 자료를. 이거 가장 간단한 거예요. 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못 따라갑니다. 이 안에 그냥 인터루컨이 뭐 10개 이상 갖다 붙고 뭐 어마어마한 복합적입니다. 그런 다이어그램이 10개도 넘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바로 면역 반응의 기본 이 틀이. 그거하고 이 구조가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바로 머추레이션이 촥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요소는 CD3 에타인가 이걸 갖고 오는 거예요. 야가 프로파간다 능력이 대단하대요. 요 분자를 갖고 오는, 요 단백질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또 다르게 부른 이름이 바로 티로신 베이스드 뭐야? 갑자기 났나? ITAM 모티브. 요 용어를 기억해야 돼요. 야가 프로파간다를 하는 거예요. 자, 결론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이게 그 유명한 카터-T요. 요 용어는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세요. 카트. 자, 면역학을 한마디로 해서 요즘 CAR, 카티라 그래요. 요즘은 트럭까지 나왔어요. 트럭까지. 들어보셨나요? 약자로 트럭이 나와요. 이쪽은 막 1세대, 2세대, 3세대, 지금 5세대까지 갔어요. 지금 요 그림은 거의 5세대에 가까운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약자가 뭐냐 하면 이건 T세포고 이 카트가 바로 뭐냐 하면
키메라입니다. CHI, 키메라 알죠? 키메라. 몸은 사람이고, 얼굴은 머리는 사람이고, 어쩌고, 이거는 염소고 하는 거 키메라죠. 키메릭, 바로 안티바디를 하면 안 됩니다. 안티젠입니다. 안티젠 리셉터입니다. 이 용어가 지금 노벨상을 받는 계열입니다. 지금 암 걸린 사람, 암 쪽에 관계되는 이야기 들은 사람은 항상 이야기를 해요. 의사 선생님한테 카트티라고 합니다, 이걸. 자, 이쪽 계열에 지금 다국적 회사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요. 자, 그 정도. 자, 그래서, 왜 우리가 TCR하고 BCR을 동시에 다 알아야 되느냐 하면, 바로 그 옥동자가 바로 면역 항암제라는 거예요. 예. 놀랍죠?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T로 돌아왔어요. 아까 B는 대충 했고, T로 돌아가면 T도 이제 훈련이 프로티, 프리티, 그 다음에 알파, 베타 T라는 거. 이제 알파, 베타 말하든지 나왔죠? 알았죠? 알파, 베타. 이제가 됐죠? 예. 이제 이해하셨어요? 모든 게 분류밖에 없다고. 분류만 정확히 가시면 면역학은 다 그냥 단계적으로 딱 들어갈 수 있어요. 의미를 묻는 사람은 못해요. 중간에 가다 헷갈려서 못해요. 예. 그냥 분류만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해줄게요. 90%가 요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그럼 이거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야는 여기서 두 개로 갈라져요. 바로 그 유명한 CD8 계열하고 CD4 계열로 갈라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CD4 계열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하면 TH1하고 TH2로 분화돼요. 네, 깔끔하죠? 네. 네. 그리고 번외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타 뭐가 있느냐? 기타가 아닙니다. 요게 두 개 기본 패턴이고, 바로 TH17이 있고, 그 다음에 자,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서 TH17도 있고, TFH가 있어요. 요건 잘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요것을 많이 헷갈려요. T 적고, FH라 적어야 돼요. 이렇게 안 적습니다. 이 영어가. 그냥 크게 적습니다. TFH. 이걸 이제 해야 돼요. 이 TFH는 뭐냐면, T세포인데, 바로 이 FH가 뭐냐면, 폴리시칼이에요. 따라서나요? 이게 바로 뭐냐면, B세포를 훈련시키는 T세포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이건 림프절. 예, 이쪽에서 굉장히 명령 활약을 해요. 그 다음에 있는 T세포가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있는 T세포가 T-레귤레이트. 예, 그래서 이제 T세포가 어렵다는 거예요. 잘 따라섰나요? 그리고 요거 있는 CD8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건 딱 단일로 들어가요. CD8은 딱 하나밖에 안 만들어요. CD8은 딱 하나 만든 게 뭐냐면, 그게 바로 TC세포예요. TC. 이때 C가 사이토톡식. 톡식. 이제 이러면 안 헷갈려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분류를 해줄게요. 어텐션. 근데 왜 삐딱하나? 좀 삐딱하죠? 괜찮습니다. 그래도 안 해. 나 삐딱한 거 못 참아. 이건 항상 이렇게, 내가 이쪽에 오면 이게, 뭐가 이 대칭이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좀 가장되도록 이렇게 바꿔줘야 이쪽에서는 항상 이게 안 맞아. 잘해야 돼. 됐어. 자, 대충 됐죠? 요건 평생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5개는 전부 다 CD4 계열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CD5, 8계열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분류가 되나 빨리 설명할게요. 자, attention. 이 계열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는 뭐냐면, 자, 우리나라 말 적어줄까요? 이거는 뭔 말이냐 하면, CD8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트라셀루라. 인트라란 말하고, 셀루라. 그 다음에 이 전부 다는 뭐냐 하면, 이렇게 분류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야들은 다 뭐냐 하면, 그 다음 말은 인터셀루라. 오히려 이게 정확해져요. 자, 이 T가 굉장히 많은데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돼요. 가장 주요 결론은 야요. TC요. 야, 경찰이고 군인이고 다요. 예. 그럼 야는 뭐냐 하면, 야는 누구를 때려잡는, 누구를 잡는 것만 이해하면 돼요. 야는,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세포를 잡아요. 누구? 변절자들. 따라서나요?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TC는, 뭘 하는 거냐 하면, 내 옆에 있는 동료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동료 세포가 어떻게 됐다? 적이 된 상태예요. 그 말이 뭐죠?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인펙티드 셀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점이에요. 그 인트라셀이라는 말 적은 게 뭐냐면, 야들은 인펙티드 됐다는, 감염된 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말하면 내부의 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나머지는 바깥에 전부 다인 거예요. 바깥에 적인데, 야는 바깥에 있는, 야는 주로 바깥에 TH1은 바깥에 있는 셀들이에요. 박테리아. 그 다음 박테리아. 바이러스 박테리아들이요. 그 다음에 TH2는 뭐냐 하면, 저거요. 저거. 기생충 같은 거예요. 기생충. TH17은 더 어려워요. 이거는 뭐냐 하면, 엔도세리알에 작동을 해요. 그러면 혈관 상피세포요. 이거 어려워요. 엔도세리알 세포 작용해서 뭘 방출시켜주느냐 하면, 바로, 호중구를 안으로 보내줘요. 그럼 이제 감자볼게 호중구가 언제 작동해요? 호중구는 적들이 수십 명, 수백 명 박테리아가 들어올 때 야들이 들어가서 뭐 투망을 하든지 하는데 혈관 밖으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혈관 속에 있는 게 아니게 박테리아들이. 그때 혈관벽을 열어주고 보내는 이 작용하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호중구. 뉴트로필 하고 있는 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B셀, BCR에 그쪽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오케이? T레그는 뭐냐면 조돌자. 자, 어려워요? 자, 그 정도. 자, 이분류. 그 다음에, 자, 빨리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뼈 본 매로에서 본 매로에서 나와요. 본 매로에서 나오는 요게 이제 T세포 교육입니다. 본 매로에서 나와갖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건 전부 다 타이머스로 가요. 타이머스. 자, 이걸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타이머스란 개념을 바로 T하고 본 매로에서 타이머스로 가요. 됐죠? 그래서 T세포란 말이 타이머스 나왔잖아. 다 알죠? 다시 이야기해줄게요. B세포는 세 군데 관련돼 있어요. 본 매로 자체도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스플린에 잠깐 통과하고, 그 다음에 메인은 림프노도에서 바로 핵심적인 작용이 일어나요. 따라서 헷갈려요. 림프노도에서 뭐가 일어나요? 림프노도의 저미널 센터에서 다크존에서 뭐가 일어나죠? 소마틱 하이퍼뮤테이션이 일어나고, 라이트존에서 어피니티비 셀렉션이 일어나요. 워낙 중요한데 내가 또 아까 설명을 반복을 해줘야 되나. 자, 이거 봐요. 요거에, 찍고 있나? 자, 이 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런 말이요. 자, 항원이, 온갖 형태의 항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라이트 체인하고, 라이트 체인하고 헤비 체인의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에 CRD 영역들이 막 있잖아요? 그럼 요거에 깔쭉깔쭉하게 다 바뀌는 거예요. 요거에 별표가 들어오면 요 별표에 맞춰갖고 요 부분이 다 아미노산에 서이 착착착 바뀌어갖고 별표가 딱 들어오면 요렇게 매칭되는 게 바로 셀렉티비티예요. 오케이? 잘 따라오세요. 그런데, 자, 이건 굉장히 핵심 개념이니까 빨리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라이트, 이게 헤비, 모든 일어나는 게 요 부분을 생각하면 좋아요. 그렇게, 이렇게 써요. 요 부분에, 자, 헤비 체인하고 라이트 체인이 아니지. 이거 나이트, 나이트 베리어블이지. 베리어블 헤비, 베리어블 라이트잖아. 이거 개념 이름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요거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VDJ가 있으면 이거고, 라이트는 뭐만 있다 하냐면 두 개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VJ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자, 요게 또 놀랍게도, 요게, 이거는 BCR이잖아요? BCR인데, TCR로 가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TCR에도, 자, 지금 TCR 요거다 그려줄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잖아요? 잘 따라오세요. 이거 한번 해줄게요. 여거에서 가장, 여거의 베타1, 베타2가 이쪽에 뭐하고 왔냐면, 이쪽에 헤비 베리블 체인하고 거의 같아요. 뭐가 같으냐 하면, 바로 여기도 두 개 다 V, D, J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거의 90% 같아요. 하나만 정하면 두 개 다 알아요. 동일하게. 그래서 심지어 12성, 13성계의 베리에이션을 만들어요. 조 단위로. 1000억 개 이상 베리에이션을 만드는 게 이쪽 같아요. 그런데 요거의 알파하고 이쪽에 라이트 체인하고 같아요. 그 말은 뭐냐? 알파는 VJ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도 VJ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요렇게 1000억 개 이상 베리에이션을 만드는 과정을 바로 요걸 소마틱 하이퍼 무테이션을 불러요. 자, 이건 워낙 좀 들어볼게요. 자, MIT에 있는 도네카와가 노벨상 받은 게 이겁니다. 소마틱 하이퍼 무테이션.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림프로드 저미널 센터의 다크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라이트 존에서는 뭘 하느냐면, 자, 예를 들어 줄게요. 이쪽에 항원이 요런 게 들어왔어. 자, 그러면 안티바디가 어떻게 설계를 해줘야 돼요? 안티바디는 요렇게 설계해줘야 되죠. 따라오셨나요? 자, 이게 항원이고, 이게 항체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분자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잘 들었어요. 항원은 고정이 돼 있잖아. 그게 1000억 개 중에 하나라도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항체를 미리 모르잖아요. 그 1000억 개가 어떤 건지. 내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성격을 어떻게 맞춰줄지 몰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 개념이요. 그러면 이 항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심지어 11성계의 베리에이션을 만들어줘요.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그 과정이 하이퍼소마틱이에요. 됐죠? 돌연변이가 일어나는데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상상해보세요. 이걸 갖고 만약 여러분들이 100개를 만든다. 간단하게 해줄게. 100개를 만든다 하면 내가 같으면 이렇게 조물주고도 이렇게 설계할게요. 요렇게 하다가 세 번째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다가 요거는 요렇게 해보고, 또 요서는 요렇게 깔쭉깔쭉 하나 깊게 이렇게 해보고, 대략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죠. 이런 베리에이션이 천막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살짝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항원이 들어왔어요. 진짜 리얼이 항원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 리얼 항원은 이거요. 됐죠? 그러면 야를 좀 더 캐서시게 봐야 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보면 결합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게 바로 어피니티브예요. 어피니티브란 말이 내하고 얼마나 친하도거든요. 따라오셨나요? 내가 연구소 있을 때 마지막에 몇 년은 바이오, 우리 전자통신연구소는 90%가 전자 이런 거 하는데 좀에는 바이오 부서가 있어요. 예, 한 부가 있는데 그쪽에 있었어요. 그거 있는데 동료 그 사람들 전공이 물리학하고 이래졌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도 바이오 쪽에 넘어와서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나 알아요. 그때
그 어떤 박사하고 내가 이야기해봤더니 뭘 계산했까 요거의 어피니티비, 그 사람은 그 1년 내내 그 말밖에 안 했어, 내 기억에. 어피니티 그걸 계산하는데 아이고 복잡해 하면서 이제 내가 왜 그 사람이 계속 어피니티 그거 하나만 계속 계산을 하고 있었는가 매달리는가 이제 이해. 아시겠어요? 그 물리학자예요. 물리학을 박사학위 한 사람이에요. 이제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어피니티 계산이 바로 뭐냐면 자 이제 요거면 이게 한 99% 되죠. 그 다음에 요걸 여면 한 80%밖에 안 되죠. 여면 한 50%, 한 10%밖에 안 되잖아요. 이걸 셀렉션 하는 거예요. 나이트존에서. 자, 이 과정이 천문학적으로 수천만 개를 쫙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거, 내가 이야기하다 말인데, 너무 재밌어갖고 나는 이거 좀. 이거 어느 단계에 쓰냐면, 자간 면적, 저쪽 T에서 이야기돼요.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야기해 줄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야가 맞았잖아. 야가 99점 맞았잖아. 됐죠? 야가 99점 맞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야만 1000배 증폭해버리는 거야.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코로나19가 하든 감기 걸리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야가 잉여로 생산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간성이 남았다 생각하면 요거 해당되는 나이트 바로 체인을 더 많이 만들어 놓겠죠. 다른 거면 1000배 이상 만들고 있어 왔잖아. 근데 갑자기 바꾸기 어렵잖아. 간단히 설명하면. 그러면 이게 점점 재고가 쌓인다는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그래, 감기 걸리다가 독감 걸리다가 감기 걸리다가 독감 걸리다가 한 번도 3개월 감기는 다 걸렸다가 그냥 골골골 하다 그렇게 살아가잖아. 맞죠? 자, 그 과정이 설명된다는 거예요. 좀 생생할 틈이 없는 거야. 생생할 틈이 없어. 아시겠어요?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는 많은 것들이 이제 손에 잡혀요. 이제 이해됐죠? 자, 뭐냐, 이게 적응이 잘 됐잖아. 요걸 뭐라 부르냐면, 클론이라 불러요. 클론은 요걸 그대로 카피한 걸 클론이라 그래요. 됐죠? 완전히 생물학 동일한 거예요. 모노라면 하나란 말이잖아요. 이게 수천 가지가 있잖아요. 수천 가지 중 하나만 적합했잖아요. 그게 모노클론이요. 모노클론인데, 모노클론 하나를 거의 1000억 개 정도 찍어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코로나19가 가득 들어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많이 필요해, 실탄이. 많이 찍어내갖고 잘 살아갖고 코로나19 건너갔어. 예를 들면 독감도 마찬가지. 다 그래서 건너갔는데 그러면 이력이 남잖아. 무슨 말이냐면 계속 이걸 만들었던 그 관성이 있잖아. 됐죠?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갑자기 바뀌는 어떤 환경에는 적응이 늦다는 거예요. 늦다는 말이 뭐냐 하면 아직도 감기 몸살이 낫지도 않았는데 또 밤샘 한번 하고 나면 야단 나잖아. 똑같은 일이에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게 바로 이해로예요. 아시겠어요? 이해로 의미하는 바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조절이에요. 조절. 이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이제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적합도를 선택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제 T세포 오면 가장 큰 문제가 저 T세포는 나를 죽이는 상황이 벌어지잖아. 예. 자, 나를 죽이는데 이중 간첩을 죽이는 건 상관없잖아. 됐죠? 저는 원래 이제 저쪽으로 가버렸으니까. 됐죠? 가는 찾아가 섭출해갖고 제거해야 되잖아. 맞죠? 그들은 표시가 안 나잖아. 표시가 안 나는데 우리 팀 속에 들어와 있어. 그럼 딱 숨지고 기다리고 함부로 나부대지 않아. 그럼 몰라. 됐어요? 모르기 때문에 야들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야들이 조건표를 다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코로나19 설명했던 그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 중에서 누가 진짜 무서우냐 하면 겉으로 우리 팀인데 속은 적으로 돼 있는 가를 색출해야 돼요. 그거 전담이 바로 TC예요. 야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이 사이트 특성이에요. 야는 당금을 갖고 다녀요. 그러면 야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보죠. 따라오셨나요? 정확히 야가 간첩이라는 거 야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알려줘야 돼요. 그게 바로 정보 장교예요. 그게 바로 T셀이에요. 하나만 내가 T셀이 어디 가장 많은 줄 알아요? 바로 우리 피부 밑에 있어요. 야들은 국경지방에 가야 적의 첩보를 많이 듣잖아요. 국경지방이 어디예요? 피부 바로 밑이잖아. 피부 바로 밑에 T세포들이 쫙 있어요. 가들이 그러면 야들이 빨리 냄새를 맡아야 되잖아. 지금 코이라 감기 독감 바이러스 유행한다. 뭐 탁탁 맡아야 되잖아. 피부가 먼저 알잖아. 됐죠? 그럼 야들이 이 T세포는 어떻게 되냐면 정보를 딱 입수하잖아. 국경지방 휴전선에 정보를 딱 입수하면 곧장 어디를 가냐면 중앙센터로 가요. 그게 바로 림프절이에요. 됐죠? 림프절에 가면 D세포, T세포 다 모여요. 가들 신병들 들어왔잖아요. 가들 알려줘요.
자, 왔어. 자, 저런 색깔 옷 입은 사람 있어. 그럼 무조건 죽여야 돼. 다 알려주는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이런 게임이에요. 자, 그럼 다시 뒤집으면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누가 적인지 드러난 적은, 자, 지금 이 나머지 이 네 개는 뭐냐면 드러난 적이잖아요. 기생충이다. 바깥에 바이러스 들어왔다면 네 세포 다 살이잖아요. 근데 가장 모르는 건 뭐냐면 바이러스가 내 세포 속에 들어와갖고 새끼를 막 까고 있는 거야. 그거는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지난 시간에 암 헤로이드 뭐라 그랬어요? 가짜를 만들어내잖아. 산소가 없다는 것도 만들어내버렸잖아, 암세포가. 됐죠? 요즘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패스웨이를 뭐라 그러냐면 개조했단 말을 해요. 지금 게임은 뭐냐면요. 고속도로를 바꿔버려요. 바이러스들이, 박테리아들이. 지금 이쪽 항암 치료나 모든 거가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가를 물으면 바이러스, 특히 박테리아들이 우리가 쓰는 패스웨이를, 우리가 그 항암제가 들어가는 이런 길을 야들이 다 알고 그걸 우회로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분자 메커니즘 늘어와야만이 해결돼요. 말대로 속이고 속는 게임이에요. 이 속에서. 분자 과정에서 속이고 속는 게임이 무제한적으로 일어나는 게 면역이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정보장교들이요. 근데 정보장교가 저한테 매수되는 수가 있다면 꼼짝 못하잖아요. 독일의 빌리 브란트 대통령이 해임당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동독. 바로 그 피스가, 여자 피스가 오랫동안 시험부터 간첩이었어요. 찾아보세요. 빌리 브란트가, 네, 하야할 수, 그 대단한 대통령, 수상이야. 빌리 브란트 대통령인가? 네, 대통령.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대단한 동방정책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무릎을 꿇어갖고 전 세계에 신금을 울렸던 사람이잖아요. 그 정치도 잘했던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하야했느냐? 바로 자기 여비스가 동독이 오랫동안 심어놨던 고정 간첩이었어요. 자, 간첩들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요. 진짜 그 요주의 인물 그 사람한테 접근하려면요. 심지어 20, 30년 전부터 들어옵니다. 심지어 한 20대 좀 들어와갖고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서클 활동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년 정도를 같이 살았으니까요. 따라오셨나요? 이제 면역방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면요. 여러분들 삼국지 10번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이걸 공부해보면 이 T세포에 오면 모든 싸움이 내 속에 들어온 적을 어떻게 찾는가 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거는 아직도 해결 안 되는 문제는 모든 자가 면역 질환 있죠. 관절염 이런 것들 진짜 어려운 병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정보장교가 헷갈려 버린 거야. 정보장교가 저한테 매수돼 버린 거예요. 이제 방법이 없지. 네. 우리 편인 줄 알고 근데 이게 정보장교는 모든 걸 전파를 퍼뜨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야가 저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야. 네. 전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짜 묘해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면 자, 그래서 이 타이머스가 아니 T세포는 90%가 타이머스라 일단 생각하면 돼요. 다음부터 할게요. 자, 지금 시간 없다. 그래서 첫 번째 분류하는 거는 저렇게도 분류하고 자,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본 메로에서는 T세포는 별 관련이 없어요. 일단 그냥 온다 생각하면 돼요. 물론 조금 있는데 근데 B세포는 본 메로에서도 저 과정을 거쳐요.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T세포는 메인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면 자, 이거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T세포가 들어가면 타이머스 들어가면 그래서 타이머스 구조가 자, 한번 해봅시다. 그 타이머스에 대한 자세한 해박도 그게 진짜 드물어요. 자, 타이머스 중서는 미리 말씀드리면 어른들은 거의 없어요. 어릴 때부터 한 10대 지날 때 요거 있는데 나이가 들면 50% 이상 줄어들고 80대 정도 되면 거의 없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되냐면 노란 선으로 남아요. 심장 요쪽에 있어요. 어린애들은 굉장히 커요. 갓난애들은. 크고 굉장히 빨리 줄어드는 그거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타이머스가 이렇게 왜 빨리 줄어드는가? 그거 진짜 그런 거는 대가한테 물어봐야 돼요. 제가 물어봤더니 야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평균 수명이 역사시대 대부분 얼마냐 물어보는 거예요. 40대라는 거예요. 40살. 40살까지
40살까지인데 이 타이머스하고 기량작용하는 게 성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섹스 쪽이라는 거예요. 이게 맞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임 기간이 40살까지잖아요, 여자들이. 가임 기간까지는 타이머스가 어느 정도 남아갖고 다 커버해 준다는 거예요. 내 몸도 보호해주고 F1까지도 다 잘하도록 해주는데 40살 넘어갔을 때는 이 타이머스가 누구한테 넘겨주느냐 하면 그 생식이 끝났기 때문에 타이머스한테 대한 애프터 서비스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자, 무슨 말이 하고 싶으냐면 왜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지고 하는 모든 문제는 타이머스가 끝까지 남아 있었으면 우리가 초등학생처럼 80m도 생성할 수가 있는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타이머스가 왜 그럼 사라졌나 하면 40대쯤 되면 50대 되면 반응 이상 줄어들어요. 없어져요. 80대 거의 없어요. 없어진 이유가 자연과학적으로 보면, 자연 선택으로 보면 있을 필요가 없는 종이라는 거예요. 좀 냉혹한 이야기로. 40대 이상의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별로 있을 필요가 없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 아예 옵션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유일하게 어떻게 하면 생식 그걸 스탑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가, 예. 이거는 메인 가설이 아니고, 이번에 내가 옛날에 그 강의 많이 했잖아요. 바로 우리나라 내시들이 평균 수명이 70대였고, 많이 산 내시는 조선시대도 100살 넘어가는 게 한 2~3명 있었다고 했잖아요. 몇 번 이야기 했잖아요. 바로 그걸 내가 다시 질문했더니, 한 단계 높게, 첫째도 뭐라 그랬냐면, 그 시적 관점에서 좀 설명해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바로 생식하고 면역의 바텀 체인지 과정이라는 거예요. 생식하고 면역의 바텀 체인지. 어제 들어봤죠? 배설계하고 생식계의 그 낚아채는 거, 인터셉터. 그게 바로 콩파스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타이머스하고 고환하고 여성 생식계하고 남자 특히 고환하고 이게 두 개가 기능이 상반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40대까지는 타이머스가 남아갖고 이래 하는데 새끼를 못 낳을 나이가 되면 생물학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에서 이 타이머스를 남겨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간단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새끼를 안 놓으면 되잖아. 됐죠? 그거 이제 이해됐죠? 새끼를 안 놓으면 수명에 제한 별로 없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그래서 평균 수명의 2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가설 정도였는데 내가 이번에 물어봤더니 가설 단계 넘어섰어요. 거의 이쪽 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쪽으로, 그거는 거의 사실에 가깝다. 예.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 예. 자, 그 정도. 그래서 타이머스가, 내시들은 아마 오래 남아있을 거다. 지금 그걸 추정하고 있어요. 조지대 뭐 없으니까. 그런데 마우스한테 실험을 했더니, 예. 타이머스가 남아있으면 오랫동안 산다는 거. 그거 다 나와요, 그게 지금. 예. 그래서 이 타이머스가 바로 T세포예요. 이제 왜 그럼 T세포가 결국은 타이머스가 있다는 T세포가 있다는 거잖아요. 많이 있다는 거죠. 이거 잘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나이가 들으면 T세포가 없느냐? 다 있어요. 그러면 젊었을 때 20대, 30대 T세포하고 70대 T세포 뭐가 다르냐? 됐죠? 엄청 다르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알아요. 군에 갔다 오면 조금만 봐도 이렇게 사람 보면 간첩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맞죠? 실제 옛날에 그랬어요. 요즘은 모르는데. 우리 때 그랬어요. 공기들 많았으니까 간첩이 이상 관점. 저 민감도 높다는 말이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이어서 이제 이런 걸 공부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셀렉티비티. 셀렉티비티가 아까 제가 딱 맞아 들어갔잖아요. 그럼 효과가 높죠. 그러면 셀렉티비티가 높다 해갖고 확 전폭시키면 나중에는 한 가지 이득이 있으면 나중에 반대 급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은 간단합니다. 다이버시티. 어떤 경우도 다양하게 나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창의성 공부나 뭐 이런 모든 머리가 좋은 공부 모든 거는 나는 면역학이라 봐요. 좀 과장되게 이야기 안 합니다. 이걸 해보면 우리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간단해요. 경우의 수를 넓혀야 돼요. 모노컬로닉 되면 어떻게 돼요? 저거. 직접 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40~50년 동안 누적되는 상황을 가버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빨리 할게요. 자, 타이머스가 들어오면,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신생 T세포요. T세포가 들어오면, 자, 빨리 하겠습니다. 이걸 타이머스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돼요. 동일하게. 이걸 마지날이라고 그래요. 이쪽을. 자, 림프노드하고 비슷한 이름이에요. 이걸 메둘라라 그래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세포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마지날인데 마지날도 부르고 이 영역을 뭐라고 그러냐? 코텍스라 불러요. 그냥 마지날 헷갈리니까 코텍스만 적었어요. 코텍스라 불러요. 이 영역을 부르는 게 코텍스라 불러요. 그 다음 이 영역을 부르는 걸 메둘라라 불러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세포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에 이쪽에 코텍스에 있는 상주하고 있는 세포입니다. 이게 뭐냐면 TEC인데 TEC. 요게 바로 코텍스 TEC하고 이 메둘라 TEC만 하시면 돼요. 타이머스의 세포입니다. 꽤 큰 세포예요. 근데 이게 무슨 세포냐? 자, 요 용을 빨리 풀어줄게요. 이게 뭐냐 하면 TEC가 뭐냐 하면 타이믹 엔도세리알. 자, 엔도세리알 또 나왔죠. 세리알, 세리어. 이걸 뭐냐면 내피세포인데 상피세포라고 불러요. 엔도세리알 상피세포인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자, 그러니까 APC가 뭐랬어요? 안티젠, 프레젠트 하는 셀이잖아요. 그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한 가지 더 추가했어요. 바로 이 세포가 바로 APC를 해요. 요 용어 마시면 돼요. APC를 해요. 그래서 뭘 만들어내느냐면 이 세포가 MCH를 만들어요. 따라오셨죠? MCH. 네, 면역학의 가장 노벨상 받았어요. MCH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제 감 잡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여기서, 자, 내가 이쪽에, 요거 T세포가 들어왔어요. 됐죠? T세포가 들어오면, 여기 있는, 이 세포, 요거 있는 상주하고 있는 이 세포가, 이 세포한테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이 T세포, 이거 그려줄게요. 여기에 T세포가 이렇게 오면, T세포의 TCR하고, 요 TEC가 뭐만 일단 맞춰보느냐 하면, 요거 맞춰보는 거야. 따라섰나요? 요게 뭐요? MCH잖아. MHC. 그렇지, MHC. Major Histocompatibility. 자, 이게 1하고 2 있습니다. 두 개 다요. 모든 세포는 1을 냈잖아요. 2를 내요. 요거밖에 안 내요.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항원 제시는 어디 있어요? 항원 제시는 요것을 하잖아요. 뒤에 그려줄게요. 요 갖다 꼽잖아요. 항원을, 펩타이드 꼽. 요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먼저 요 코텍스에서는 1차 뭘 하느냐 하면 이걸 뭐라 하냐면 포지티브 셀렉션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양성 선택. 에이, 다 영어로 다 하죠. 포지티브 셀렉션. 예.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하는데, 지금 여기 들어온 이 세포는 뭐냐 하면, 완성된 T세포가 아니요. 신출렉이요. 신출렉인데, 그러니까 뭐가 되어 있나 하면, 프리티쯤 오면, TCR이 완성돼요. 예. 프리 TCR이요. 잘 따르세요. 이 펄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돼요. 만들어졌긴 한데 쌩쌩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뭐냐 하면 중요한 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알파 체인이 있고 베타 체인이 있잖아요. 됐죠? 먼저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베타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알파 체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이게 수급이 1대1로 안 되면 뭐가 생겼죠? 남는 나이트 체인이 엉겨 붙어갖고 카파하고 남다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요. 이게 두 개가 다른 유전자라는 거예요. 두 개 각각 만들어가 결합하는 과정이에요. 됐죠? 예. 요게 항상 베타가 먼저 만들어지고 알파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이거 중요한 이거 적으면 되잖아요. 바로 베타에서는 뭐가 되죠? 베타 유닛에서는 바로 VDJ가 되고 알파 유닛 때는 뭐죠? 바로 VJ가 된다는 거.
됐죠? 예,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예, 요게 좀 달라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나 하면, 요때 왔을 때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알파, 베타 다 만들어진 거예요. 다 만들어졌어요. 잘 들었어요? 다 만들어졌는데, 야들 능력이 아직 검증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세포 생물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단백질을 만들었다가 곧장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항상 시운전 해보고, 여러분들 DNA 전사 번역, 트랜지션하고 트랜슬레이션 할 때도 보면요, 재봉틀 할 때 시운전을 해봐요. DNA, RNA 번역하고 전사할 때도 주룩 나가고 주룩 나가고 주룩 나가고 잘 때면 길이 나면 주룩 나가는 거예요. 자, 이 행동이 가장 정확합니다. 처음에 모든 단백질이나 모든 DNA 이런 거 할 때도 처음에는 시운전을 수룩 해봐요. 하면 들들거리고 문제가 생겨요. 그럼 몇 번 고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풀이라는 개념이 완성은 됐는데 완제품이 됐는데 능력은 이제 훈련을 받는다는 그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 왜 중요한지 이야기할게요. 100켈빈 걸리면 B세포, T세포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사람은 죽어나가요? 100켈빈 많으면 좋잖아. 잘 싸우고. 바로 그거예요. 이어서 면역하기 가장 핵이 키워드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훈련 안 하면 신병들 오합실 많으면 그 부피나 그 공간은 정해져 있는데 신병만 가득 차면 이 강당에 만약에 초등학생만 있다면 의미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강의에서?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는 머추어드. 이제 이 말이 이제 듣고요. D셀 머추레이션. 바로 B셀 머추레이션. 이 루프를 계속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능이 쫙 임프로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걸 고정할게. 됐죠? 자, 그러면 요소는 항원 제시가 아니고 바로 주조직 적합 요걸 야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는가를 먼저 테스트해요. 이 단백질 덩어리를 야가 얼마나 잘 인식하는가 하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요. 이 양성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야를 이게 T셀이잖아요. 이 T셀인데 이 T셀이 야를 봐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많잖아. 지금 내가 강의해도 그냥 내가 놀랍다니까 놀라운 거 따라하는 거지. 속으로 감동을 안 받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아요. 보여줘도 모르는 거예요, 야가. 누가? T세포가. 그럼 어떻게 되죠? 요거 그 유명한 바로 optosis by neglection. 그 유명한 용어. 야는 중요한 거 일어나도 뭔지 몰라. 야는 실격. 그냥 그냥 죽여버려요. 미리 말할게요. 흉선에서 살아나가는 T세포는 몇 %인지 알아요? 5%. 5%가 95% 킬해요. 자, 이제 훈련이라는 말이 막 면역을 공부하면 그게 핵심이라는 거. 5%밖에 통과 못해. 95%는 죽어요. 첫 번째 대규모로 죽는 게 먼저 빨간 야를 못 알아봐요. 그거부터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여기서 첫 번째 여기서 하는 거 optosis. by neglect. neglect죠. 알았어. neglect.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면역학에서. 이걸 양성 선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T세포의 양성 선택의 가장 핵심 뭐냐면, 무슨 똥오줌 고발 못하나 있잖아. 뭐이라도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 있는 사람들. 그건 셀렉트 되는 거예요. 세상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버전을 그냥 인간 사회로 그냥 투영하면 돼요. 내가 최근에 들은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내가 비유를 들잖아요. 이게 비유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걸 삼국지에 비유하잖아요. 비유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증명해 볼게요. 야들이 뭐예요? 세포잖아요. 내가 이 설명하는 건 내 브레인 세포잖아요. 이 세포나 이 세포나 사실은 메커니즘 비슷하게 쓰잖아요. 조금 다르긴 한데 같은 케미컬 쓰잖아요. 이쪽에서. 내 생각이 뭐예요? 세포의 분비물이요. 안티젠이 뭐예요? 안티바디가 뭐예요? 특히 안티바디가 뭐예요? 항체가 뭐예요?
세포의 분비물이잖아요. 손화살이잖아요. 비유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 그게 실체예요. 어쩌면 비유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게 원자로 되어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내 강의를 자꾸 어떤 사람들이 지금 비유를 내가 많이 들어주는데 어렵게 한 비유를 들어주는데 비유가 요즘은 어떠냐? 비유가 아니다. 예,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자도 원자로 되어 있고 이 생각도 원자의 작용일 뿐이에요. 예. 비유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케이, 자, 그 정도.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살아남는 거는 1차 통과하는 T세포는 뭐냐 하면 적절함을 아는 T세포예요. 야를 너무 강물지도 않고 아는데 그냥 알았어 하고 적당하게 이거 그리 책에 나와요. 자료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T세포. 과는 이제 그다음 일로 들어와요. 자, 두 번째 단계가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드디어 T세포가 들어왔어요. 메둘라로 들어왔어요. 예, 메둘라 들어오면 여기도 자, 이게 뭐냐 하면 이 약자를 잘 따라 써야 돼요. 이게 이 C가 여기 있는 C가 이게 뭐냐면 이게 셀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단백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셀이요? 엔도셀이알 셀이요. 야들은 항원을 제시할 수 있는 세포들이요. 그래서 야가 들어오면 자, 드디어 이쪽에 메둘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메둘라에는 또 여기 터줏대감이 있어요. 가는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 터줏대감이 D셀이에요. 예. 채티베가 한참 대화를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가 좀 본질을 밝혀줘. 구조가 제대로 된 거 없어. 이 핵심이 뭐야 했더니 바로 이 D셀이 이 안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대요. 이게 이쪽에 여기에 다른 몇 가지 세포들하고 해갖고 일정한 영역에 그래놀라 형태로 쫙 분포를 하고 있대요. D세포가. 됐죠? 자, 그럼 잘 들었어요? 야가 탁 들어오면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 그 유명한 음성 선택이 일어나요. 음성 선택은 뭐냐 하면 자, 이런 거요. 좀 빨리 할게요. 자, T세포 왔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먼저 이 TEC라는 세포가 발현하는 단백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단백질이 이게 진짜 살 떨려요. 나 이거 공부하면서. 이 단백질을 알면 이제 여러분들 이 유전자가 뭐냐 하면 약자로 적으면 AIRE요. 풀어쓸게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야가 분비하는 단백질이요. 이 단백질이 뭐냐면 오토, 이뮨 리스판스. 리스판스인가? 레귤레이터. 리스판스가 아니요, 레귤레이터. 이 약자요. 이게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자, 유전적으로 잘 들으세요. 이 유전자가 결손되면 나오는 병이 있어요. 그 병을 먼저 이해하면 돼요. 그 병이 뭐냐면 이게 내가 조금 전에 기억했는데 너무 많다. 저쪽에 APE하고 헷갈려요. 저 APE 있죠. 저거 퓨린, 피리미딘, 엔도누클레이즈 저거하고 다른데 이게 AR 하여튼 이게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이야기냐 하면 자, 이게 자가 면역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자가 면역이 하는 것은 내 세포들이잖아요. 내 세포들을 죽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간첩에 매수되지 않는 내 세포를 감염되지 않는 세포를 죽이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세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세포가 내는 어떤 항원, 그게 단백질이 되거든요. 단백질 파편을 야가 다 인식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는 흉선이잖아요. 이 흉선에서 우리 몸의 심장, 근육, 간, 창자 있는 대표적인 단백질을 움직이지 않고 바로 이 흉선에 있는 메둘라에 있는 T택이라는 이
엔도세리얼 셀이 그 단백질을 가만 앉아 다 만들어내요. 그 레귤레이터가 AIRE라는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가 잘못되면 모든 선천성 유전병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따라하시나요? 진짜 어마어마한 이야기요. 자, 그럼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자가 면역 관계에서. 야가 자가 면역되는 그 모든 단백질을, 내 몸에서 생긴 그 단백질을, 간에서 만드는 단백질을 야가 여기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것을 연결해가 오는 게 아니고, 요 세포가, 요 엔도소리얼 세포가 그 단백질을 인체의 중요한 기관에 있는 핵심적인 단백질을 야가 만들어갖고, 그걸 항원으로 야한테 제시를 해요. 따라하셨나요? 그래서 1단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잘 보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 세포가, 요거 분자를 알아야 되는데, 나 찾을게요. 이 세포가 모든 몸에서 나오는, 몸의 모든 조직, 티슈에서 기본적으로 발현하는 단백질을 야가 대리로 만들어내요. 대리. 무슨 말인지 알죠? 그쪽으로 가지 않고, 헬루를 타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야가 유전자를 발현, 그게 요 유전자. 해갖고, 그 단백질 조각을 요거다가 이렇게 제시해 보는 거예요. 그럼 요거 조금만 했습니다. 일단 제시를 해갖고, 자, 1차 통과를 하잖아요. 제시를 해가 1차 통과하는데, 자, 야가 깡 물어버리면, 스트롱이면, 어떻게 돼요? 나를 죽이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야가 그 다음에 어디 냐면, 야가 이 훈련을 받고 어디로 가요? 노 들어가요. 림프로 들어가요. 따라왔나요? 그리고 림프들은 온몸에 있어요. 간에도 있고, 이게 온몸에 있어요. 그럼 온몸에서 그 몸 조직에서, 근육이나 간이나 뭐 어디서 조직에서, 특히 내분비 쪽에서, 내분비야, 내분비. 주로 이게 내분비 질환이에요. 췌장이나, 알죠? 내분비 질환. 예. 그랜드샘에서 나오는 이 질환이 전체적으로 대감기돼요. 그 감기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분비샘에서 나타나는 그 단백질, 그게 인슐린일 수 있잖아. 따라오셨나요? 그런 단백질을 야가 보고 갖게 물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야는 지금 아직 흉선이잖아요? 흉선 메돌라이잖아. 이게 이걸 인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야는 뭐요? 야는 킬러 세포잖아요? 킬러가 될 수 있는 세포요. 그럼 말초에 가면 그 단백질을 보면 무조건 죽인다는 거야. 따라오셨나요? 요게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확 깨물었으면 야만 보면 금방 찾아낸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야를 살려야 돼요? 어때야 돼요? 죽여야 돼요. 따라오셨나요? 요게 바로 음성 선택이에요. 네거티브 셀렉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스트롱하게 물으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스트롱하게 확 깨물면 야는 어디 가도 그 단백질을 만든 세포를 그냥 죽일 거예요. 됐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관절염부터 누마시스 뭐 이야기 들었죠? 그냥 100가지도 넘어요. 그게 전부 다 뿌리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스토링이 아니고 위크하면, 요건 통과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면, 이제 이거 어떤 말이냐 하면, 그 다음에는 요게 말단에 가갖고 적당하게 해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좀 이렇게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럼 말단에서 야를 말단간용이라 그래요. 이걸 이제 중추간용, 말단간용을 부르는데, 말단에 가서 D세포하고 마크로파지하고 B세포하고 협연을 해갖고 야가 어디만큼 죽일지 안 죽일지를 말단에서 조율을 해줘요. 와, 삼국지세리 가르다. 네, 따라서 자, 그 다음에 놀라운 거 반전이 어디 나냐면요, 이 스트롱 안에는 굉장히 실력이 있잖아요. 야를 우리 정보 장기로 써버려요. 그게 바로 T 레귤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증명은 T 레귤레이션. 이게 가장 어려워요. T 레귤레이션. 자, 이거는 보세요. 자, 보세요. 굉장히 위험한 애잖아. 무슨 말이겠죠? 굉장히 반응이 좋은 애인데, 야는 잘하면 저걸 많이 잘 할 수가 있는데, 야가 반신반의하면서 이 관문을 통과해갖고 이제 빠져나가게 말단을 보내놔놓으면 이 정보 장교가 현장에 가서 헷가닥 할 수 있죠. 따라오셨나요? 예. 이거는 반드시 스파이 영화나 이런 걸 보셔야 돼요. 탐정 소설 읽어보는 거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또 그 자가 면역 질환이 그렇게 이렇게 복잡한 걸 왜 인류가 잘 못하느냐. 이 전체 자체가 오직 균형 하나로 가는데, 이 균형이란 포인트가 주변 분위기에 따라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이것도 많이 들었죠. 뉴노멀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회 문화 현상인데도 여기서
그대로 다 있어요. 왜? 이걸 비유로 보시면 안 돼요. 네, 다시 또 이렇게 좀 어려워요. 오케이. 그래서 위크한 건 어디로 가느냐? 위크한 거는 드디어 통과를 했어요. 통과를 하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림프로드로 가요. 아까와 동일해요. PHO 쓰나? PH. 네? 빼지, 그렇지. 림프노드. 림프로드로 가요. 자, 마무리해 드릴게요. 림프로드로 가면, 야는, 자, 림프로드로 가서, 이제 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분화가 되는 거예요. T, H, 자, 요 분화를 적으면 돼요. 그래서, CD, 이게 이제 복잡합니다. CD4, CD8은 뭐가 되죠? TC가 되고, 야들은 쭉쭉 적어져 있죠. 이거 전부 다 이렇게 분화가 되는 거예요. TH1, TH2, TH17, 그 다음에 Treg, 그 다음에 TFH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죠? 네. 자, 조금 더. 자, 이거 적을 데가 없는데. 자, 일단, 조금 됐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빠뜨렸어요. 요거 나요, 저쪽에 나요. 요거? 요거 여기까지. 자, 요거 다 돌아보세요. 자, 서가 지금 너무 좀 걸리는데 요거 해야 돼요. 자, 요거 조금 더 저쪽으로 빨리 써줄게요. 일단 오늘 그래. 자, 빨리. 지금 가장 중요한 소마틱 하이퍼 무테이션을 이야기 못했어요. 그렇게 지금 이거 빨리 해야 돼요. 이 처음부터 또 맞물려 있어요. 자, 빨리 해줄게. 저거 할까? 자, 빨리 시간 없으니까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거요. 자, 자, 뭐냐면, 소마틱 하이퍼 무테이션. 이게 이제 아주 혁명적인 면역학의 브룩스를 뚫은 거예요. 자, 빨리 할게요. 자, 어떤 양상이 있냐면, 자, 빨리. 이런 거예요. 자, 일단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지금 어디 불을 건드리냐면, 항체, 안티바디의 저쪽. 자, 요거 또 그려줄게요. 시간 없으니까. 그래도 이거 나요. 이 나이트 체인이 있고, 자, 헤비 체인이 있고, 바쁘다, 진짜. 자, 오늘은 조금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부를 해서 뭐 했으니까네, 조금 버티세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대략 뭐 이렇게 됐다 합시다. 자, 이게 바로 저거잖아요? 대충 여기 좀 따라오세요. 지금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는가 하면, 바로 요게 지금, 요게 헤비, 베리어블, 컨스탄트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어느 쪽을 건드리냐 하면, 이 부분, 이쪽에, 이게 바로 CDR 1, 2, 3에 주로 서리 쪽입니다. 다 관련됩니다. 서리에 이게 심지어 11성분 오다에 어마어마한 베리에이션을 일어난다 그랬죠. 전체 해갖고. 그거가 바로 이제 이게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일어나는데 바로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전자 돌연변이가 10에, 자, 보세요. 10에, 이게 11성에서 돌연변이가, 보통 돌연변이가 맥시멈이 얼마냐면 10에 마이너스 9성 정도로 봐요. 9성. 그러면 인간의 돌연변이를 거의 10,000배 정도를, 자연에 일어난 돌연변이를 10,000배 이상, 그것도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유전자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생물학 전체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준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빨리 할게요. 그래서 요 부분을 뭐라 그랬냐면,
요 부분을 뭐냐면, 자, 아시죠? 이 부분이 V고, 요것을 이렇게 해서 V, D, J, 이렇게 했잖아요. 자, 지금 그리는 게 뭐냐면 V요, V. 자, 시간을 빨리 할게요. V, 하나, 둘. 자, V를 일단 4개를 그릴게요. V 영역. 자, 이게 유전자입니다. DNA의 V 영역이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그 다음 D 영역이요. 이건 금방 한번 따라하면 금방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J 영역이요. 자, 그래서 이게, 자, DNA가 조금 부딪혀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굿, 좋아요. 자, 그 다음부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이게 바로 뭐냐 하면 V, D, J. 이거는 거의 한 100개 오다요. 이거는 수개, 몇 개. 자, 이것도 한 수십 개. 뭐 이렇게 돼요. 그 중에 대표를 몇 개 그랬어요. 자, 그 다음 V, D, J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다음이,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라 그러냐 하면, S, 뮤라 적어요. 이때 뮤는 M이요. M이 뭐냐 하면, 이뮤노글로빈 M이요, 뮤가. 뭐 좀 알아야지,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또 2개가 나오는데,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C 유니트예요. C 유니트인데 C 유니트가 뭐예요? 자, 이게 C잖아. 따라서 이게 C잖아. 컨스탄트 유니트. 예, 그거요. 요거도 있잖아요. 요거도 C 있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요거가 뭐냐면 바로 컨스탄트 영역의 뮤. 그다음에 컨스탄트 영역의 D를 뭐라 그래요? D가 어디에 해당되냐면 델타예요. 됐죠? 델타하고 D, D급자.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자, 여러분들 지금 면역하게 코아 중에 코아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요거는 뭐냐 하면 C, 감마요. 감마가 뭐죠? G로 시작하잖아. 이게 바로 이뮤노글로빈 80% 있는 감마 G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C, 에타. 엡실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더 빨리 합니다. 그 다음에 C, 알파. 자, 그럼 요 이름이 어떻게 하냐면, 요게 S가 뭐냐, 스위칭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끊어. 스위칭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감마가 나오니까 이 감마. 이거는 S, 엡실론. 그 다음에 S, 알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DNA니까 이게 5'이 되고, 이게 3'이 되는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자, 됐죠? 이게 DNA 상에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해보세요. 똔똔똔똔 여섯 줄이고, 여기서 하나씩 빼오는 거예요. 각각 하나씩 빼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하나로 앞쪽에 모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 거예요. 모으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쪽이 뭐냐, V가 되고, 이쪽이 D가 되고, 이쪽이 J 돼요. 자, 이하 동문 좀 빨리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게 주르륵 하고 요로 바뀐 거예요. 됐죠? 요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영역은 갖다 붙이면 돼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네. 자, 시간을 좀 할게요. 조금 그린 거 해보셔야 돼요. 요거 첫 번째 2개 나와요. 이거 논문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 찾으려면. 자, 이렇게 3개. 자, 빨리.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통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하 동문 그대로 적으면 돼요. 이게 5', 3'. 자, 요걸 부르는 이름이 바로 뭐냐면 V, D,
J. 바로 요 뒤에 뭐죠? 리컴비네이션이에요. 이게 바로 거의 VDJ 리컴비네이션이고, 잘 들었어요? 자,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다음에 그대로 그려주면 돼요. 자, 네, VTJ가 오고, 자, 그 다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잘 보세요. 여기서 내가 색깔로 그려줄게요. 요거를 빨갛게, 요게 뉴, 델타, 감마, 엡실론, 알파인데, 잘 들으세요. 스위칭하는 영역, 바로 이게 S 알파고, 이게 뭐냐면 S 뉴잖아요. 자, 요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스위칭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거의 반을 잘라요. 됐죠? 자, 다 왔어요? 요거의 빨간 게 반을 잘라요. 됐어요? 그래서 요 알파 유니트가 요렇게 가서 요거 딱 만나버려요. 그럼 요거 뿅 하고 빠져버려요. 이게 뭐냐면, 면역할 때, DNA 공부하다 보면, 어디야, 요런 게 나와요. 요거 올가미라 그래요. 올가미가 탁 해가 버려버려요. 자,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됐어요. 다 왔어요? 자, 그럼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그러냐 하면, 반은 까만 거. 자, 드디어 반은 빨간 거. 그럼 빨간 거는 뭐죠? S 알파에서 온 거고, 자, 이쪽은 어디서 왔나 하면, SU의 반쪽이 왔다는 거예요. DNA 염기에서. 따라오셨나요? 자, 그리고 곧장 뭐가 나오느냐 하면, 뭐요? 바로 C 알파가 들어오는 거예요. 됐죠? C 알파가 뭐예요? 여기에 이 밑둥이잖아. 됐죠? 자, 이걸 뭐라 부르냐면, 이걸 바로 클래스 체인징이라고 그래요. 따라오셨나요? 예,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게 클래스 체인지요. 밑둥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낙동강 오래야 된 게 뭐예요? 요거 탁 빼내버리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도 한 세트가 남아요.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링 구조로 나와요. 링 구조로 나오고, 지금 여기에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까만 거에서 갔다면, 나중에 빨간 거로 왔다면, 그 다음 요렇게 두 개 붙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있고, 또 있고, 그 다음 요거 있고 또 있고가 빠져나왔죠. 따라오셨나요? 네, 놀랍죠. 요 과정을 부른 이름이 바로 뭐냐 하면 클래스 스위칭 리컴비네이션이요. 이렇게. 다 왔어요? 자, 이제 클래스 넣으면 금방 알겠죠? 자, 이하 동문. 그러면 이렇게 된 산물이면 요거 갖고 mRNA를 막 바꾸면 이걸 mRNA로 바꾸고, 자, 이걸 프로테인으로 바꾸면 뭐가 되죠? 이뮤노블루빈 A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자, 그럼 해보세요. 여기서 자르면 그래서 다 뭐가 되느냐 하면 IgA에서 뭐로 바뀔 수 있느냐 하면 A, G도 되고 그 다음에 E도 되고 이렇게 쭉쭉 바뀌는 거예요. 클래스가 체인지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아직 해결 안 된 거는 뭐냐면 요 과정 그냥 빨리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이쪽에서 이제 돌연변이를 어디서 일으키느냐 하면 여기서 쫙 돌연변이를 일으켜요. 요거 만나는 지점에서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일단 이렇게 돌연변이를 이어서 어마어마하게 만드는 이 과정을 뭐라 부르냐 하면 소마틱 하이퍼 뮤테이션을 불러요. 떨어졌나요? 그래서 이게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저미날 센터의 다크 존에서 일어나요. 이제 연결되죠? 다크 존에서 일어나요. 다 결합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거의 마무리 드릴게요. 조금만 따랐어요. 자, 드디어 2개 다 했어요. 벌써 3개 끝났어요. 리컴비네이션 VGJ하고 그 다음에 소마틱 하이퍼 무테이션하고 클라스 체인지. 요게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기 바로 직전에 요게 일어나요. 됐죠? 예. 그때부터 뭐라 부르냐면 나이버 T라 불러요. 이 나이버 T가 그다음 훈련을 받으면서 머추어 T로 바뀌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빠뜨린 게 뭐냐면 요 VDJ 이거 무테이션이 일어나는 분자적인 관점이 어떻게 되느냐면 요런 하나 모델 빨리 적어줄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모델링 하면 이 과정 때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한 데가 너무 더 물어요. 그래서 보여줄게요. 여기에 C가 있고 여기에 G가 있으면 여기에 C가 있고 여기 G가 있죠. 이게 DNA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작동하느냐 하면 AID가 작동해요. Activation Induced 뭐죠? Deaminization. AID가 작동하면 뭐죠? 자, 다 알죠? AI 작동하면 뭐죠? 바로 C를 뭘로 바꾼다 그랬어요? U로 바뀐다 그랬죠? 따라오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C가 U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면 이쪽에 그리면 어려워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무조건 나는 C가 U로 바뀌는데 이게 deaminization이잖아요. deaminization 이게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게 없어져요. 어려워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어요. 2군데서 일어나요. 네,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여기도 C, G, C가 일어나는데 요거는 어디냐면 S 뮤에서 일어나요. 요거 있어. 그 다음에 S 알파가 있죠. 이거는 바로 S 알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스위칭 알파에서. 그래서 딱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 여기도 AID가 작동해요. AID. 자,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늘어왔어요. 자, 여기서부터 빨리 마무리해 드릴게요. 이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유명한 2가지 리페어 회로로 들어가요. 이 2가지 리페어 회로가 뭐냐면 한 번째가 이쪽이 바로 뭐냐 하면 BER 회로요. 자, 이건 박성희쌤 3년 전에 내가 BER하고 전부 다 했어요. 그쪽을 다 보셔야 돼요. BER, 에러 리페어요. 이쪽은 뭐냐면 MLR 회로요. 미스매칭 리페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와요.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이쪽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G는 그대로 있어요. C 있는 영역에 뭐가 하나 갖다 붙어요. 이게 바로 UNG예요. 자, UNG 어디 있죠? 저쪽에 약자. 우라실 DNA 글리코실라제잖아요. 이게 들어와요. 들어오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론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게 끊어져요. 여기서 끊어지고 DNA가 더블 브레이크 스트랜드 여기서 끊어져요. 여기서 브레이크가 일어나요. 이빨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DNA 절단 일어나는데 이때 작동하는 효소가 뭐냐면 APE요. 피리미딘 엔도누클라이자 있잖아요. 엔도누클라이자란 말이 뭐냐면 가운데서 속 빼버리는 거예요. 분해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빨리 할게요. 이쪽도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 엄청 고급 과정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되는데, 자, 이쪽에 갖다 붙는 거는 뭐냐면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이쪽에 갖는 게
MSH2하고 6가 붙어요. 일단 그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가 여기서도 동일하게 절단이 일어나요. 여기도 잘라지고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라 불러요. 이걸 부르는 이름이 전문 용어가 이걸 더블 DBR 브레이크라 그래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돌연변이요. 예. 두 가닥 철도를 잘라버린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죽는 거예요, 세포가. 예? 이걸 역이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돌연변이잖아. 됐죠? 그 다음에, 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기에서 잘라진 이쪽에,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이쪽에, 지금, 요 잘라진 이쪽에 이쪽에 뭐 있다면, 여기에 무작위적으로 몇 개를 더 갖다 붙여요. 무작위적으로. 그게 바로 뭐냐면, 저거, TET 있죠? TDT. TDT가 붙어요. 이게 바로 난수 생성표라고 그랬잖아요. 복근할 때 무작위로 돌리잖아요. 그게 갖고 연기를 갖다 꽂아버려요. 그러면 무조건 이거 에러잖아. 무조건 틀리는 거잖아. 됐죠? 그래갖고 1000배 이상 돌연변이를 예, 자연이 예를 들면 100만 년 동안 만든 돌연변이를 1시간에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거 잘못된 역할을 역이용에 쓰는 거예요. 됐죠? 역이용 뭘 쓰느냐 하면 천문학적으로 많은 바로 이 아까 깔쭉거리는 거 변동 만드는 거 있죠. 그걸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갖고 이 두 개를 결합해요. 이걸 바로 엔더 조인이라고 그래요. 네, 요 과정이 바로 뭐냐면 가장 핵심인 바로 VDJ의 천문학적으로 많은 컨비네이션, 리컨비네이션이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거는 내가 다음 목요일날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이건 오늘 내가 반 정도밖에 너 이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여거의 모든 게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면역학을 왜 강조하는 걸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러면. 이쪽에 할까요? 그래서 뭐냐면, 자연에 일어나는 이 모든 시뮬레이션을 가장 짧은 기간에 이 시뮬레이션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내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소마틱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들 여가 이제 소마틱 하이퍼 무테이션 여기 다 있어요. 이게 노벨상을 받았고 이게 왜 받았는가 하면 이게 뭐냐면 소마틱이요. 소마틱이란 말은 뭐냐면 체세포라는 거예요. 됐죠? 체세포, 성식세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인데 바로 돌연변이를 무테이션을 역이용한 거예요. 이걸 하이스피드 하이스피드로 해갖고 여기서 나오는 결과가 뭐냐 하면 모노클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로 단일한 우주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화된 하나가 오면 야가 착 하고 깔끔하게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됐죠? 근데 그 특기의 하나인 이 우연의 하나가 수학적으로 무한대의 많은 변이를 갖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바로 자연의 우연을 훔쳐온 거예요. 우연에 관한 학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생물학의 최정점에 들어가는 포지션이 바로 이 과정이에요.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해보면 실제로 그 아드레날린 구아니시토신 티민 그 중에 시티딘을 우리딘으로 바뀌어갖고 여러 효소장 보면 난수 생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랜덤 제너레이션이에요. 랜덤 제너레이션. 나는 이 말 속에 다 있다 보는 거예요.
선임 버전을 하면 오직 모를 뿐. 됐죠. 수강 선생님 오직 모를 뿐이에요. 랜덤 제너레이션 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예측도 할 수 없는 무한대에 가까운 랜덤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오직 모를 뿐. 자, 됐죠? 예.